네, 안녕하세요. 부재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제 전문가인데요. 세금을 다루고 또 실제로 지금 세금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직속 재정기획 특위에서 우리 홍정호 의장님하고 같이 재정기획 특위 환경분과를 이끌면서 이르세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세제 측면에서 미세먼지 절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한번 수립해봤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환경 분야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정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그동안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수송용 에너지 과세치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원과 미세먼지와 배출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건강 위해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폐암 사망률이 거의 1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한 700만 명, 4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지만 3월 초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절차도 이어지고 입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량이나 농도에 관련된 발생량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 찾아본 거는 이제 광주과학원에서 독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그래서 수송용 에너지원 중에서도 디젤차의 독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원 중에서도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독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위해성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보세요. 하나씩 먼저 넘겨주시면.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미세먼지 수도권의 가장 큰 배출량 1위는 경유차고요. 그리고 경유차가 지금 1000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달에 2019년도 1월달에 5만 대가 또 늘었으니까요. 2018년도 12월달에 992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을 기해서 1000만 대를 돌파했을 것으로 이렇게 점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의 증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디젤 게이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경유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또 미세먼지 감축 관련된 입법을 하고 있지만
경유차의 증가와 경유 소비의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영원히 손대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경유차 축소를 위한 유류세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범 국민 대책기구 뭐 여러 가지 또 환경 관련된 그런 기구들을 좀 만들고 있지만 갈수록 그런 기구에서 사후 대책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의 뭐 다양화 이런 것들만 논의한다 그러면 아마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LPG 자동차 연료를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 이제 경유차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가 대부분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PM10, PM2.5 등의 대부분의 배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물차와 또 특이하게도 이제 RV 차량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도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유차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1000만 대를 돌파하고 있고 디젤 게이트도 크림이들은 재개 폐기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에서는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에 획기적인 경유차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젤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70~80%의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에 매년 5%에서 10%씩 감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특히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70%대 경유차가 지금 30~40%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 가격을 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상당히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상대 가격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자료가 지금 띄어져 있지만 그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에 경유차의 상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역전되는 곳도 있고요.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가격이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4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보도도 있고 앞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경유차 값을 경유 값을 더욱더 올리겠다, 휘발유 값보다 올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벨기에에서요. 한국의 경유차 증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린 디젤 재벌 때문에 실패한 정책 실패와 경유차 감축 대책이 저감 장치에 의존한다든지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유가를 임시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경유차가 더 늘어났다는 이제 보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크린 디젤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이 정부에서도 또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경유차가 큰 친환경차라고 믿고서 차를 뽑은 저도 일인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살 때마다 지금도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 저도 차를 바로 바꿀 예정입니다. 수송용 과세체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휘발유와 경유가 이제 주류인데요. 대부분 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이렇게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LPG 이제 부탄 수송용 에너지는 개별 소비세로 이제 부과되고 있죠. 다른 이제 발전용도 대부분 다 개별 소비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지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서 지금 이제
한 15% 정도 인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가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유가는 좀 그 임시로 내렸던 유류세를 다시 또 원상 복귀하느냐 또 아니면 더 연장하느냐 문제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용 에너지 과세 체계는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과세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비용, 교통부문의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전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꽤 합리적인 그런 과세 체계, 과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새로운 그 과세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송용 에너지는 정부가 사회적 영향력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유종별로 환경 그 피해 비용은 지금 경유차가 한 20조 정도, 그다음에 휘발유차는 한 6.10조 정도로 6대 3 정도, 63%대 한 37%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예성, 국민의 그 사회적 예성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되죠. 당연히 가격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 비용을 고려한 발전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같이 이제 수송용 에너지 부문에서도 환경 비용을 고려해서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출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상당한 환경 비용을 고려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수송용 에너지 과세 체계를 개편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수송용 에너지원에 대해서 상대가격 조정인데요. 지금 EU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환경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상대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경유차가 지금 늘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경유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유차가 그만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위해성 인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도 문제지만 그것을 시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상대 가격을 조정한다면 지금 현재 경유대 휘발유대 경유의 상대 가격을 지금 100대 85 정도의 수준인데 100대 OECD 평균인 100대 91에서 93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경유차 가격을 더욱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일단 2차적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조정의 방법은 일시적인 조정보다 수용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상대가격 조정에도 거의 없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사실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보조금 체계를 시정하지 않는 한 경유차는 계속 더 증가되고 유류 소비는 유지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로드맵을 설정을 한다면 경유차는 자연적으로 줄게 되고 유가보조금 대상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사실은 폐지한 법입니다. 부칙의 시행 시기를 세 차례나 지금 연장해서 2021년까지 연장을 또 다시 해놨는데요.
없어진 법이지만 규칙으로 살아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든 그 목적세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될 텐데요. 지금 현재 그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세출구조는 교통시설과 환경개선의 그 특별회계가 각각 지금 80대 15 정도로 상당히 그 환경비용에 비해서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선진국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교통회계가 비대함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재원을 통일 여러 가지 SOC, 남북 경협 이런 비용 때문에 세출 구조 여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실질적인 그 환경 비용을 고려해서 산업 비용을 고려해서 지정할 때 아마도 한 60대 35 정도까지 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한 2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원의 제약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획기적인 그 경유차 감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출구 조정을 통해서 35% 정도로 늘린다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환경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차 감축은 생계가 달려있는 화물차들의 문제, 또 실제로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 경유차를 모는 일반 국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제로서만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몰고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충분한 개체 유의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유 화물차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유류세 개편을 망설이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개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필요한 실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경유차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화물 사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설정하고 아젠다를 설정하고 또 그리고 국민에게 사고와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유차 개최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그 지원금이 필요한데 현재도 사실은 뭐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유차를 감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지 못하고 경유차를 오히려 계속적으로 타야만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지원책을 많이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에서도 친환경차를 개최할 때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함께 금융 프로그램들도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생계형 그 화물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로 개최하는데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부가 합동 정책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보조금 문제는 이제 화물 업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화주에 이익화된 유가 보조금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경유차에 대한 가격이 유류세를 인하를 했는데 사실은 유가 보조금의 지원금을 더욱더 인하를 했죠. 2008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전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은 인위적으로 무슨 폐지하거나 감축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차로 개최됨으로써 종속적 효과로서 감축되는 유가보조금이 감축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이제 자료들 한번 입점과 예산은 한번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뭐 경유차 감축을 위해서 1세 개편만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이 병행 추진돼야 되고 국민의 인식이 먼저 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함께 내놓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 개편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부가 주저하는 일이지만 경유차 감축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더욱더 충분한 연구와 또 시행적인 그런 행정 로드맵이